거리면서 내 마음이 몽둥이로 얻어맞는 것처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광기의 불길이 마음속에서 이글거리며 솟구쳤습니다. 그녀를 파주 보건소로 급히 옮겼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응급처리만 하고 바로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녀의 무사함을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입원시킨 후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래야만 될 것 같았습니다. 연약한 여인이 무슨 수로 불안당 같은 포주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경찰과 저는 포주를 잡기 위해 용주골에 들어갔지만 이미 포주들은 사라지고 영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대체 이들이 어디로 간 걸까? 동료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보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 세계가 불법이 만연하다 보니 경찰들과 보이지 않는 유착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자세한 내막을 듣기 위해 경찰들과 함께 그녀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죽은 모습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심한 스트레스와 폭력의 충격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경찰은 내일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의식이 없는 그녀를 보며 반드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연고자 문제로 이야기하다 그녀가 고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방문하기로 한 날짜가 계속 미뤄지면서 직접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바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녀의 의식은 돌아왔고 그날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녀의 안정을 위해 함께 병원에 있으면서 연고자로서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15일이 지난 후 병원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와 상의 끝에 저의 집에서 잠시 거처하기로 하고 조용히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동네 친구들과 틈틈이 용주골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용주골은 정상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동태를 살피며 회사와 집을 오갔으며 그리고 그녀의 건강도 살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격 가을로 들어서며 조금씩 그녀도 몸이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소문이 퍼지면서 포주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포주는 사람을 풀어 소문을 쫓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퇴근했는데 어머니가 방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용주골로 끌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그대로 용주골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곳으로 용기를 내어 찾아 들어가 포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녀를 이곳에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포주는 어이가 없었는지 한번 웃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부탁하듯 말했습니다. 돌아온 말은 그녀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 돈을 가지고 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끓는 무엇이 있었지만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의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하다 아침 출근을 했지만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군입대 전 법대를 다니다 입대하였고 형편을 만들어 복학 준비를 하기 위해 지금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의 피는 부리를 보면 매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내게는 힘이 없지만 알고 있는 상식과 주변의 도움으로 지금의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친구와 상의 끝에 용주골의 포주를 찾았고 다시 한번 그녀의 상태와 내 마음을 이야기하며 호소했지만 포주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동행한 친구의 무지한 말이 그를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약한 멍멍이도 자기 집 앞에서는 큰 소리 치는 법. 친구의 막말이 그를 흥분하게 만들어 품속에 흉기를 꺼내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험악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조항을 들먹이며 거들었는데 포주는 언성을 올리며 막무가내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집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제 목소리를 듣고 그녀가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포주는 이때다 싶었는지 그녀를 물건에 비유하며 마음대로 하겠다며 그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순간 그녀 앞을 막아섰고 흉기가 내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웅크리며 주저앉았고
그녀도 놀라 나를 안았습니다. 친구가 순간 눈이 돌면서 몽둥이를 들고 쫓았고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변 아가씨들이 모여들고 급한 대로 붕대로 응급처치하고 119 앰뷸런스를 불렀지만 속이 타들어갈 정도로 늦어 동네 파출소 경찰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동 중에 경찰에게 자초지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 법대에 다닌다면 큰 벼슬인 양, 불알 친구며 동네 유지들도 참 대단하게 생각해줬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바탕 용주고리 한파가 치듯 지나가고 포주는 어디로 도주했는지 잠잠했습니다. 그녀는 다시금 자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신변 보호도 요청하면서 조금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세계는 그녀들을 물건으로 생각했고 돈으로 사고팔고 했기에 매우 불안했습니다. 하루빨리 포주를 찾아 심판을 받게 해야겠다고 생각해 파출소에 자주 전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전국의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검거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시간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서서히 지나고 있을 때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포주를 잡았다는 전화였습니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포주를 완벽하게 죄를 물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도 퇴원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갔고 다시금 즐거웠습니다. 내 옆에 그녀가 있었기에 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녀를 멀리하길 바라셨습니다. 지금 나이를 먹고 생각해보면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어머니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녀에게는 티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포주가 검거되어 취조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그녀와 제가 경찰 사건 담당 부서에 출두하여 그녀가 용주골에 오기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상해를 입은 나의 내용을 합쳐 모든 조사를 마치고 재판날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재판에서 포주는 살인미수, 인신매매, 성매매, 특수강간 등의 관련법으로 15년이라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다시금 용주골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밤이면 조명을 밝히며 살아났습니다. 저와 그녀도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가고 어느덧 초겨울 문턱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갔다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등기 한 통을 내게 건네주셨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그것이 현실로 될 줄 몰랐습니다. 등기 내용은 포주가 그녀와 쓴 몸값 차용증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토요일 오후 가게에서 담배를 사서 나오고 있는데 처음 보는 검은 차가 집 앞에 서 있는 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 없이 그녀를 지켜야 하겠다는 마음, 오직 그거밖에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